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출시를 앞두고 이제는 출시 시기만 알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를 내놓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국내 카드사인 신한카드가 내년에 베트남페이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한카드는 애플, 구글과 연동한 가상 형태로 카드를 출시해 전자지갑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한카드의 베트남 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는 내년 카드 발급을 가상카드로 하고 페이 업체와 협업,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은 국가 정책으로 현금 없는 사회 전환 의지가 강해 NFC 단말기 보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애플페이 및 구글페이의 도입이 신한카드의 주도로 베트남에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중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넷플릭스가 가족이 아닌 지인과 비밀번호 공유하는 것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이 문제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2020년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문제를 쉬쉬하며 넘겨버렸지만 최근 수익이 감소, 심지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들어서자 넷플릭스 CEO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가족이 아닌 지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추가 $3를 결제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요. 방법으로는 계정에 액세스하는 사람 중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정에 접근할 때 확인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3를 추가로 결제할 때까지 계속 확인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네요. 넷플릭스는 가족과 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IP 주소, 기기 아이디 및 계정 활동을 통해 비밀번호 규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하며 수익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빠르게 도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혹시 근래에 맥 컴퓨터, 그러니까 맥북이나 맥미니 등으로 컴퓨터를 변경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맨 처음 이 맥OS를 접했을 때 여러 가지 익숙치 않은 것 중 하나는 바로 필수 앱 설치였습니다. 맥OS와 윈도우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바이러스 체킹 프로그램, 하다못해 압축 해제 프로그램까지도 뭘 설치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아무 프로그램이나 설치하는 바람에 컴퓨터가 저보다 더 멍청해져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셋앱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맥 사용자가 필요한 앱을 검색 후 찾아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앱은 월 $9.99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유료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체킹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사용자 사용 목적에 따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두어 초보 사용자도 손쉽게 앱을 검색,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명 앱인 원패스워드와 마스터클래스와 협력해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앱이 필요하시다면 이 앱의 링크는 영상 아래 내용에 추가할 테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 애널리스트인 밍치거가 2024년 출시 예정으로 점쳐졌던 아이폰 SE 4세대의 대량 생산이 취소 혹은 연기될 것이라고 합니다. 밍치거는 애플이 아이폰 SE 3세대나 아이폰 13 미니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의 매출이 예상보다 낮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이폰 SE 4세대는 이제까지의 디자인이었던 홈버튼을 제거하고 현재 아이폰 14 모습과 비슷한 노치 형태의 폼팩터를 하고 6.1인치 디스플레이로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밍치거는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며 이 디자인으로 출시하면 더 높은 비용과 판매 가격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 저조와 2023년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제품 라인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밍치거의 이런 분석을 보면 애플이 과감하게 도전했던 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맥북 및 아이패드까지 생산해서 탈중국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내놓은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맥북 모델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만의 폭스콘은 2021년 1월 맥북 아이패드 제조 목적으로 베트남에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800만 대의 노트북과 태블릿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중국 이외의 생산 기지를 추가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찾았고 결국은 베트남이 이 주요 생산지로 낙점되었습니다. 맥북 생산은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애플워치 및 홈팟 생산도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식 중 신한카드가 베트남에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해 애플페이를 출시할 거란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왠지 배신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였습니다.